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고 눈부시고 화창하고 뜨겁고 그래서 좋은 날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밤새도록 저 까마귀들의 합창 소리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자는 거야 잘 자니까 아무튼 그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제가 어젯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밤 이틀 연속 묵게 될 숙소고요. 제 방은 여기 101호입니다. 아침부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침에 일출을 보러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서 일출은 못 봤습니다. 근데 일출이 예뻤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되게 어이없게도 제가 네곤보나 콜롬보 같은 서쪽 바다에 좀 실망을 해서 우리나라처럼 동쪽 바다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찾아본 뭐 이런 이미지들에서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찾아온 건데 살짝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숙소에서 위쪽으로 조금 걸어 올라오니까 이쪽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좀 있네요. 여기는 뭐 비치바도 있고 선베드도 많고 하는 거 보니까 관광객들이 확실히 이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트링코말리 비치가 낮보다는 밤에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하던데 밤에 제가 있는 숙소 골목에 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어떤 분께서 긴 장대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면 개들이 근처에 안 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이 액션캠 이 핸들이라고 하죠. 이 손잡이를 길게 늘려가지고 갖고 다녔더니 정말 그래서 그런가 어른거리는 강아지도 없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대를 믿고 한번 저녁에 나와볼까 해요. 비수기라 그런지 해변에 관광객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일하시는 분들 뿐이네요. Good morning. Hello. 와, 관광객이 있네요. 물론 현지인 분들이지만 아주 분술 좋아 보이는 부부가 산책을 하고 계시네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줄줄 나는 날씨입니다. 와, 이 남극의 열기라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동남아시아의 열기나 더위하고는 또 다르게 아주 강렬하게 뜨겁습니다. 자연도 강렬하고 태양빛도 강렬하고 가끔씩 비바람이 불 땐 그 또한 강렬하고 정말 정열적이고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쿠바 뭐 이런 데를 매혹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와 쿠바가 전혀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다니는 그런 동남아시아의 그런 뭐 후끈후끈함 하고는 좀 차원이 결이 다른 아주 매섭도록 뜨거운 그런 강렬한 열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변가 잠깐 산책하고 있는데 와, 덥네요. 덥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물의 발자국은 뭘까요? 별의별 발자국이 다 있습니다. 소일 수 있겠네요. 소. 여기 소가 많긴 하던데 여기는 어촌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물이 굉장히 맑아요. 제가 있는 이곳 트링코말리는 사실 스리랑카의 전통 민족인 싱할라족이 있고 또 일부 인구 구성에 보면 타밀족이 있거든요. 그 남인도 가면 타밀나두주라고 있죠. 언어도 타밀어라고 있고 그래서 인도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그 타밀족이거든요. 근데 이 스리랑카의 역사를 보면 끝없는 타밀족과 싱할라족의 싸움의 연속이에요.
남인도 쪽에 근거를 하고 있는 타밀족 입장에서는 이 스리랑카라는 섬이 굉장히 매혹적이죠. 사실은 자원도 많고 보석도 많고 뭐 갖가지 향신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잦은 다툼이 있었고요. 그게 계속 역사를 이어져 오면서 최근까지도 이 타밀 반군이라는 이제 뭐 나름 스리랑카에서 타밀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그 타밀 반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전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타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쪽은 여행 금지를 시켰겠죠, 스리랑카에서. 그래서 한동안 이쪽 트링코말리 쪽, 이 타밀족들이 모여 사는 이쪽은 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쨌든 평화가 외형적으로는 이어져 오고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계속 있겠죠. 이 트링코말리가 그래서 여행이 개시된 지 뭐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는 아닌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여기는 타밀족은 대부분 힌두교를 숭배하죠. 그래서 힌두 사원이 많고 불교 사원보다는. 그래서 거리에 소가 많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소고기를 먹지 않고요. 소는 흔히 그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시바 신의 탈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슈누의 탈 것이 가루다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사람들, 그 힌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를 잡아먹으면 물론 소 자체도 이제 난디라고 부르는 그 신의 한 종류예요. 당연히 신이 타고 다니는 탈 것도 신이죠. 근데 아무튼 그 소를 잡아먹으면 시바 신이 타고 다닐 게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래서 소를 먹지 않고, 난디 자체도 기복신앙의 하나로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죠. 그래서 이 지역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이 스리랑카 지역과 달리 여기는 인도처럼 굉장히 거리에 소가 많이 다닙니다. 소도 많고 개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밤비, 그 꽃사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게 개인지 그 사슴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런저런 동물들이 많이 인간과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소나 개인적으로 뭐 사슴 이런 거야 저는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이 동네 개는 사나워요. 자꾸 현지인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우습게 알고 자꾸 으르렁거리고 짖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기다렸다가 현지인이 지나갈 틈에 같이 걸어가요. 물론 제가 좀 그런 동물들에 겁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큰 개들이 다가오면, 예전에 인도 여행할 때 한번 크게 놀란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물리거나 해본 적은 없는데 어제 여기 주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가끔씩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절대 물지 않는다,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여기는 대놓고 문다고 얘기를 하니까 겁이 살짝 납니다. 이런 숙소를 얻었으면 일출을 볼 때 마음의 준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네요. 시간 맞춰놓고 눈 뜨고 나와서 저 앞에 베드에 누워있으면 바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는 좀 아깝고 언젠가 좋은 사람이랑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이용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과일 가게에 들렸는데 파인애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파인애플 손질해서 가져갈 수 있냐고 했더니 해준다고 하네요. 가격은 600루피니까 한 2,400원 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 한 통에 2,400원이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나나 맛있는 거 1kg가 400루피인 거 보면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파인애플이 바나나보다는 비싼 과일일 테니. 저 뒤쪽에 힌두교 사원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스리랑카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합니다. 기차, 버스 이런 거 칼같이 거의 지키고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뭐 50분에 출발하는 버스면 정확히 50분에 출발해. 처음 버스 시간 들었을 때 뭐 11시 15분, 11시 45분 이래서 어차피 지키지도 않고 갈 거면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간을 정해놨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 45분 차면 45분에 출발하고 15분 차면 15분에 일단 정확히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아무튼 과속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도착 시간을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툭툭이나 뭐 이런 거 예약을 해도 1분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딱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철저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인도와의 좀 많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웃으면서 뭐 It is Indian time 이라고 얘기할 만큼 뭐 그냥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캐주얼한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이제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생각했던 거랑. 여기는 포트 프레드릭이라는 요새예요. 포르투갈에 의해 이 지역이 요새화되면서 포르투갈에 의해 만들어진 요새고요. 이 안쪽에 있던 거대한 힌두 사원을 파괴하고 그 잔해들로 이 요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추후에 네덜란드에 뺏기고, 네덜란드는 다시 영국에 뺏겨서 순환의 역사를 겪었던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요 스리랑카에 보면 주요 항구 쪽에는 항상 이렇게 포트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이제 대포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나름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트링코말리 바다 물빛을 무시했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그 비치 쪽으로는 물빛이 엉망진창인데 요 포트 쪽으로 오니까 물빛이 거의 제주도 수준이네요. 저 멀리 있는 쪽에 백사장은 물 좀 맑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쪽에 오니까 물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높고 견고하게 축조되어 있는 성체예요. 1675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포트 프레드릭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재도 군의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뭐 주요 시설이라는 거겠죠. 왠지 마음은 저 앞에 요새에서 좀 차량 진입이나 이런 건 막고 그랬으면 이 길이 아주 걷기 좋고 산책하기 좋은 길이 될 텐데, 툭툭이나 차들이 쉴 새 없이 다니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매연도 많고 그러네요. 이렇게 예쁜 길들은 좀 걸을 수 있게 걷는 전용 길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도 현지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 정신없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사람이 많은 이렇게 주말에 오면 나름의 재미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어쨌든 주말을 보내는 방법은 현지인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기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맛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딱 애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 잔뜩 쌓아놓고, 역시 여자애들은 핀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남자애들은 더 장난감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사슴이 동네 강아지 취급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짬을 뒤지다니. 사슴 체면에 말이죠. 더군다나 전백이 있는 거 보니까 꽃사슴인데. 유명한 관광지이긴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스리랑카 다니면서 뭐 아누라다푸라의 유적들 빼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처음 보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거의 주말을 처음 맞이하는 스리랑카에서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착하는 주말은 일요일이었는데, 그때는 뭐 주말이었구나. 토요일 일요일이었구나. 그래도 토요일은 밤에 도착했어서 결국에 일요일은 네곤보에 있었고, 해변에 있다 보니까, 해변이야 뭐 주말 주중 할 거 없이 늘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제대로 된 주말을 맞이하니까 이런 유명 명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여기도 신발을 맡겨야 하는가 봅니다. 아마 시바신인 것 같아요. 시바신 손 위에 사슴이 있는데, 사실은 사슴은 불교에서 상징적인 동물이거든요.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했던 그 녹야원의 녹자가 사슴 녹자거든요. 사슴이 많은 숲에서 처음 설법을 하셔서 초전설법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 않은데 힌두교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사슴을 손 위에 얹고 있습니다. 고대 힌두 신앙에 이제 나가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저 머리 5 달린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나가 신일 거예요. 이 락슈미하고 비슈누 상인데, 이 지역에서 영국이 영국 지배 시절에 우물을 파다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상당히 오래됐겠죠. 이건 링가라고 하는 거고요. 인도에서는 시바링가라고도 부르는 상징물이에요. 사실은 저 밑에 절구처럼 생긴 게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고, 요렇게 불뚝 솟아오른 돌을 남근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상징을 담고 있는데, 이게 아주 거대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 아주 작게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인도 사람들, 이 힌두교에서는 상징처럼 생각하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여기도 여기 있네요.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저게 이제 링가고, 요 밑에 이제 받쳐져 있는 게 요니라고 해요. 그래서 요니와 요 링가가 항상 이렇게 한 세트를, 조금 남사스럽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유를 항상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바교를 숭배하는 힌두교도들이 주로 요 많은 지역에서 링가하고 요니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우유를 부어서 다양한 기복을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여기 친구들은 안 뜨거울까요? 전 굉장히 뜨거운데 너무 편안하게들 서 있네요. 전 잠시도 못 서 있겠는데. 여기도 링가와 요니가 있고, 당연히 시바를 상징하는 난디가 이렇게 있죠. 전 개인적으로 힌두교 진짜 여러 신들 중에 난디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요 앉아있는 발 모습이랑 저런 게 굉장히 귀여워서 상당히 힌두교에서도 인기 있는 신이라고 해요. 아무튼 시바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물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링가, 요니, 그리고 난디까지.
트린코말리를 검색하면 사진에 가장 많이 뜨는 그런 장소에 왔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을 떠나서 풍광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뭔가 나무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걸어놨는데 어떤 뭐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열쇠를, 자물쇠를 이렇게 많이 걸어 놓는데, 힌두교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종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종교라고 구분하기도 좀 애매한, 지금은 인도라고 대표되지만 어쨌든 힌두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것들, 전설, 그들의 영웅담,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대서사시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뭐 아주 흥미 위주로만 다루자면 유명한 신들이 있잖아요. 뭐 비슈누니, 시바니, 뭐 가네샤니, 하누만이. 사실은 그게 뭐 이 힌두교 경전이라는 것들이 보면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것들보다 어떤 역사, 긴 오랜 그 신화 속의 역사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 대서사시거든요. 그 대서사시에 등장하는 어떤 신들의 역할들이 있었고, 그 캐릭터들이 결국에 신격화돼서 신앙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복의 뭐 이런 의미가 커요. 그 대서사시에 등장하고 있는 각각의 신들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믿음, 그들에 대한 추종이 결국에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게 현세에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 기복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깊게 다가가지 않아도 가볍게 힌두교에 관심을 갖고 읽으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라마야나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이나 큰 이벤트들만 읽어도 아주 재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힌두교를 사실은 종교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한 민족의 역사의식, 우리의 단군 뭐 일기나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이 오래된 인도 사람들의 오래된 전통 신앙과 그들의 역사, 뭐 전설, 이런 것들로 다가가서 본다면 아주 흥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교인 것 같아요. 오늘이 휴일이기도 하고, 근데 무슨 이 정도로 많이 오는 거 보면 오늘이 무슨 홀리데이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려고 했더니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힌두교에서 무슨 되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주말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아서요.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뭐 포예데이? 라고 얘기하는 힌두교의 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어쩐지. 까마귀가 사슴 등어리에 무임승차를 하네요. 이렇게 지붕을 많이 빼기 위해서 한국은 굉장히 고도화된 수법을 통해서 지붕만 밖으로 뻗는 캔틸레버 구조를 많이 쓰는데, 뭐 하항이나 이런 걸 과거에는 썼었고, 여기는 좀 단순하죠. 이 지붕을 더 많이 빼기 위해서 바깥에 이렇게 거대한 기둥들을 쫙 박아놨는데, 이게 기능적이기만 한 건지 의장적이기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끔가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기둥만 쭈르륵 서 있는 것들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아마 과거에 이렇게 지붕을 많이 빼서 요 석가래를 받치기 위한 그런 기둥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그냥 기둥만 쭉 일렬로 서 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원을 가고 오는 길들이
참 멋있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거대하니까 스케일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바닷가 공원인데 그늘도 깊게 드리워져 있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소풍을 나왔나봐요. 우리나라에선 주말에 소풍 가자 그러면 학생들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애나 어른들이나 스리랑카들은 참 친절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맛있는 것들 싸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스리 바두라칼리 암만이라는 여기도 힌두교 사원입니다. 오늘은 힌두교 사원들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어떤 친구 얘기는 오늘은 힌두교만이 아니라 힌두교, 불교 다 같은 홀리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결혼식이 한창이라고 하네요. 트링코말레에서 처음으로 식당 같은 식당을 왔습니다. 일단 볶음밥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다른 블로그 사진에서 이 새우 요리를 봤는데 사진에서는 엄청 큰 타이거 새우인 줄 알았더니 실제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작은 새우입니다. 그래도 되게 스파이시하게 맛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볶음밥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볶음밥 주문했어요. 장사 엄청 잘 되네요. 볶음밥하고 새우하고 일단 시켜봤어요. 근데 밥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반찬은 되게 쬐끔인데 밥이 되게 많아서 먹다가 커리를 하나 시키던가 해야겠어요. 이 새우볶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그 오징어 볶음 있잖아요. 매운 오징어 볶음, 그거랑 맛이 100% 일치합니다. 가끔 이렇게 다닐 때보다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나라와 이렇게 똑같은 음식들이 있는지. 볶음밥은 약간의 향신료가 들어간 그냥 그런 볶음밥입니다. 산더미 같은 맨 볶음밥에다가 그냥 먹고 있었더니 불쌍했는지 치킨 커리 소스를 갖다 주셨어요. 이 치킨 커리도 맛있네요. 진짜 새우볶음 맛집이네요. 와, 진짜 음식 잘합니다. 맛있습니다. 혹시나 트링코말리 오시는 분들은 저 식당을 기억하세요. 아라파 호텔입니다. 여기가 트링코말리 메인 버스 스탠드고요. 그 버스 스탠드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사실은 트링코말리가 저 위에 비치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비싸요. 밥 한 끼에 1,500, 2,000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볶음밥 엄청나게 많은 볶음밥에다가 새우볶음 한 접시 먹었는데 850 나왔어요. 아마 3,000 몇백 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치 쪽으로 가시더라도 트링코말리에 도착하시면 배고프시다면 요 아라파 호텔 요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스리랑카 와서 제일 만족스럽게 먹은 식사 중에 하나입니다. 트링코말리 시가지의 중심 시계탑이에요. 이 트링코말리가 크게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 트링코말리 타운이 있고, 제가 머물고 있는 어퍼 비치가 있고, 또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좀 더 프라이빗한 동네인데 니라빌라 뭐 비치 이렇게 불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변 영역은 어퍼빌라 비치하고 밀라빌라 비치 이렇게 두 군데가 해변 영역이고, 제가 있는 어퍼빌라 비치 쪽에 사람들이 거의 모여 있고요. 여행자들은 좀 더 조용하게 머물고 싶은 사람들은 더 위에 있는 이제 밀라빌라 비치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타운을 처음 나와봤습니다. 어제는 도착하자마자 피곤해서 숙소 쪽으로 가느냐고 이 타운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어퍼빌라 비치 쪽으로 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어퍼빌라 쪽이 상당히 조용해서 와 진짜 스리랑카의 전형적인 시골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또 트링코말리 타운 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번화하네요. 상점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 봐야 뭐 우리나라 시골 읍내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래도 뭔가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좋습니다. 어디 시원한 데 앉아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어제 호텔 주인도 깎아줄 수 없는 이유가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딜 가도 심지어 버스에서도 에어컨 있는 버스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요. 굉장히 뭔가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은 부족합니다.